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핵화를 일제히 거론하고 나선 것은 북미 간 의제를 놓고 막판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잠깐 연결합니다. 김현기 특파원, 싱가포르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보다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문점 변수가 부각되기 전 논의 과정에서 싱가포르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중립국이고 경호, 언론 접근성, 인프라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백악관 참모진과 정보기관에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했기 때문에 흥행성도 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급부상이라기보다는 당초 후보지였던 싱가포르로 유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의 스타일상 갑자기 결정을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문점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긴 하다는 건데 남측인지 북측 지역인지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요즘 워싱턴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6일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아마도 판문점에서 열릴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개최가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미국 매체의 보도들이 나온 이후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판문점 북쪽 지역인 판문각에서 개최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 이민군, 의장대 사열 등 의전과 도보다리 담소 등과 같은 세부적 동선을 놓고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지난 주말 거의 확정 단계지만 막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이든 제3국이든 막판 극적인 반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디가 되든 이렇게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거는 사실 양쪽 모두한테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북한으로선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선 공개를 최대한 미루는 게 득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세계의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 가장 극적인 시점에 발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를 보인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관측 중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금년간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오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양측이 동시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예,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